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ULTY라는 ETF에 대해서 정말 투자해도 괜찮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막대한 배당금과 뛰어난 성과로 최근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ULTY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운용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와 옵션 거래를 합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투자할 주식을 선정할 때 내재 변동성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하여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운용 규모는 하나 약 4.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운용사는 일드맥스이며 총 수수료는 1.3%로 다소 높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ULTY를 주배당 전환 이후 첫 배당 기준일 전날인 3월 12일부터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의 총 수익률은 20.8%에 도달합니다. 3월 12일 종가 기준 6.54달러로 시작해서 8월 12일 현재는 6.1달러로 주가는 0.44달러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누적 세후 배당금이 1.8달러로 총 손익은 1.36달러의 수익이 났고, 이는 약 20.8%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주가만 보면 손실이지만 배당금을 포함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 ETF인 QQQ의 성과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QQQ는 3월 12일 476.92달러에서 8월 12일 580달러로 103달러 상승했고, 같은 기간 누적 세후 배당금 1.11달러를 합하면 총 104.24달러의 수익으로 21.86%의 총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ULTY 대비해서는 1%가량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인 QQQI의 성과도 살펴보면 QQI는 같은 기간 주가는 48.73달러에서 53.84달러로 5.11달러 상승했고, 누적 세후 배당금 2.57달러를 합하면 총 7.68달러 수익으로 15.76%의 총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세 상품 모두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ULTY와 QQQ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ULTY 주배당 전환 이후 성과를 정리해보면 ULTY가 20.8%, 같은 기간 QQQ가 21.86%, QQI가 15.76%의 총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ULTY가 QQQ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상승장에서 아쉬운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재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부터 상당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하여 ULTY는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ULTY의 성과는 더 좋아집니다.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ULTY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주가는 소폭 빠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의 제격입니다. 그렇기에 세금 절약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후 수익률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세후 배당금과 주가 변동을 단순 합산한 하락기간 성과를 보면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대략 한 달간 ULTY와 QQQ, QQQI 모두 12%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 상품 모두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는 커버드콜 전략이 하락장에서 큰 방어력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ULTY는 상당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취하고 있음에도 예상보다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현재는 총 2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펌과 애플로빈 등 다양한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트마인과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등 암호화폐 주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변동성은 매우 높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과거 하락 데이터는 적고 중장기적인 하락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모르기에 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ULTY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에 대한 결론은 투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주배당 전환 이후 성과가 준수하고 비록 적은 데이터지만 하락장에서도 나름 괜찮은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고려한다면 메리트는 크게 감소합니다.
첫 번째로 건보료 영향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기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8%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이 수익의 전부인 ULTY의 경우 초과 금액부터는 수익률이 8%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예시로 2천만 원 초과분 1천만 원이 존재한다면 연간 80만 원 건보료가 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주가가 유지될 때는 수익분의 8%가 감소하는 정도이기에 괜찮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으로 보면 과세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세율 24% 구간에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초과 금액부터는 수익률이 8%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세금 부담이 커져 ULTY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ULTY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용도로 활용하되 건보료와 세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다른 투자 상품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전체적인 세후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종적 결론으로는 적당한 금액을 투자한다면 꽤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건보료와 세금 증가를 감당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늘릴 메리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ULTY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투자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효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고배당 ETF의 특성상 세금과 건보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답한 ULTY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매주 초고배당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능동적 운영과 커버드 콜로 빠른 시장 상황 대응, 최근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점 정도가 있고 또한 단점으로는 원금 감소 위험, 높은 운영 비용, 상승 제한 정도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양도소득세 절감 용도로 활용하면 대부분의 단점을 극복하고 ULTY 성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하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여 건보료와 세금 상승을 감당하게 된다면 단점들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투자 메리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적당한 수준으로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있어 QQQ 대비 초과성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너무 높은 비중을 투자하면서까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세금과 건보료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ULTY ETF를 최대한 객관적 시선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주배당 전환 이후 상당히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락장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무턱대고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ULTY는 적절한 금액, 적절한 시점,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상품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포트폴리오 전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까지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